비과세 상품은 단 하나다. 예. 우리나라에 단 하나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도다, 제도. 제도다. 그게 비과세 종합 저축이다. 예, 자격 조건이 있어요. 항상 그 세금을 혜택을 주는 상품들은 가입 조건에 제한이 있거나 불입 방법에 제한이 있거나 가입 금액에 제한이 있거나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 제한 조건 이해하시면 되는데.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청취자 한 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세금 관련한 내용들, 그렇죠? 절세 상품들 이런 요구가 좀 있었었고, 그때 이상건 전무께서 총정리를 하겠다. 예. 근데 지난주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게 한 달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도전을 지금 하시네요. 예, 두 번에 나눠 하려고 그러는데요. 2회에 걸쳐서 절세 상품. 예, 청취자분이 말씀하셨던 거는 IS 계좌와 그다음에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의 차이점과 이용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저걸 좀 확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절세 상품의 거의 대부분을 한번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또 이용하면 좋은지까지 이용 방법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ISA, IRP도 근원을 따라가면 다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가 메인이니까. 맞습니다. 절세 상품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세 상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금융 상품에 가입했을 때 내가 이제 출구 만기 시에 그 이자를 세금을 계산하느냐. 아니면 내가 들어갈 때 입구에서부터 계산하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오늘은 이제 나올 때 내가 돈을 만기금을 찾을 때 혜택을 보는 건데 그런 기준으로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비과세 상품, 저율과세 상품, 분리과세 상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연말정산 받을 때 세액공제 받는 거는 내가 낸 돈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세제 혜택을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어떤 상품에 가입했다가 1년 뒤에 이자가 발생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건 출구. 그 오늘은 출구에 관계된 상품들을 모은 거고 다음 시간에는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는 거, 소득공제 받는 거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다루긴 다루네요. 다 다루는 그러니까 소득공제 연말정산 그것도 하지만 이제 오늘은 연말정산과 상관없는 겁니다. 뒷부분에서 우리가 비과세를 받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비과세 상품이잖아요. 비과세 상품은 진짜 비과세는 그쵸? 세금 없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비과세 말 그대로 세금을 전혀 과세하지 않는 상품이에요. 요즘 이런 상품에 관심이 다시 많아진 게 금리가 높아지니까 금리가 낮을 때는 비과세 상품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금리가 높아지니까는 최근에 비과세 상품에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이자나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4%의 세금에 대해서 한 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냐? 비과세 종합저축은 상품이 아니라 제도예요. 이런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좀 정리해볼게요. 비과세 상품은 단 하나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도다, 제도. 제도다. 그게 비과세 종합저축이다. 자격 조건이 있어요. 항상 그 세금을 혜택을 주는 상품들은 가입 조건에 제한이 있거나 불입 방법에 제한이 있거나 가입 금액에 제한이 있거나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 제한 조건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비과세 종합저축은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어요. 65세 이상일 것,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아니면 이제 옛날 월남전 참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만 세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5천만 원까지. 근데 이것은 상품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가서 예금에 가입했는데 이것을 한 비과세 종합저축을 할 거야. 그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적금을 넣는데 65세가 넘어서 난 이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할 거야. 그러면 이거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 이것은 뭐냐면 증권사에 가시면 채권도 가능하고 주식 배당금도 가능하고 ELS 같은 것도 가능해요. 네. 거의 대부분의 상품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라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제도에 내가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름이 비과세 종합저축인데 펀드도 돼요? 펀드도 됩니다. 그럼 펀드를 가입하고 네. 이게 비과세 종합저축에 이렇게? 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내가 한도가 남아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뭐 증권사 그 HS 쓰시거나 네. 아니 은행에 뭐 그 뱅킹 시스템을 쓰시면 거기에 보면 세금 한도 치는 칸이 있어요. 그거 딱 치면은 내 한도가 얼마나 왔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한도를 어떤 은행에다가 내가 5천만 원 설정해놓고 1,000만 원만 안 넣었어도 4천만 원 안 넣은 거잖아요. 네. 그래도 안 돼요. 한도를 설정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000만 원만 넣으면 1,000만 원만 설정하고 딴 금융기관 갈 때도 2천만 원 설정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5천. 네. 5천. 이건 뭐냐면은 한 금융기관에 하나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는 합이 5천. 예, 제도인데 합해서 네. 5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 상품이 요 제도가 올해까지가 네? 일몰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계속 그랬는데 그래서 연장해 줬거든요. 네. 근데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 제도가 일단 적용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은 세금 문제 항상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네. 세금은. 그렇기 때문에 연장해 줄지 안 연장해 줄지는 아직은 제가 뭐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좋습니다. 현재 제도는 완전 비과세는 요거다. 예, 올 연말까지. 예. 그 다음에 있는 게 이걸 무슨 이름을 할까? 저율 상품 아니면 그쵸. 뭐 저율과세 상품. 저율과세 상품 예, 예.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 매기는 거.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는 15.4%를 내는데 네. 비과세는 한 푼도 안 내는데 저율과세 상품은 1.4%인 농어촌 소득 특별세만 내는 거예요. 이거 좋은데요? 이것도 이거 좋아요. 엄청 좋아요. 네, 이것도 예. 좋아요. 근데 아까 5천만 원이랑 요건 또 별개예요. 다 가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걸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정해져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합성 금융기관입니다. 뭐 단위조합이라고 그러죠. 새마을금고, 네. 농협 단위조합, 뭐 수협이라든가 농협 중앙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농협 중앙에는 어떻게 돼 있냐? 지금 농협은행이 됐기 때문에 네. 거긴 단위조합이 아니라 그냥 시중은행이에요. 단위조합에 가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조합원 예탁금과 조합원 출자금. 네. 이것도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조합원이 맡긴 돈, 출자라는 것은 우리가 회사에 자본 투자하듯이 내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출자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조합원이 되면 예금과 적금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실 때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15.4%가 아니라 1.4%만 내고 이것도 물론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조합원 예탁금은 3천만 원까지. 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 원과는 별개예요. 네. 그런데 여기 또 출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출자금은 내가 뭐냐면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 조합에. 예를 들게 되면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서는 1,000만 원까지인데 이거는 이자 소득세가 아니라 뭐겠어요. 내가 주주가 된 거니까 배당 소득세예요. 네. 이건 1,000만 원까지만. 그럼 제가 이제 가요. 새마을금고를 가요. 예, 65세가 넘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 말씀하세요. 예. 안 되면 제가 그냥 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조합원 예탁금을 하고 싶어요. 예. 어떻게 해요? 예금 적금 가입하시면 돼요. 그럼 조합원이 돼요? 조합원이 돼요. 돈 1,000원만 내도 조합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는 즉시 그것이 조합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신협 또 새마을금고를 가면 특별한 제약 조건 없이 1.4%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없죠. 예. 이건 없어요? 그냥 내가 조합원 자격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내가 조합원 예탁금 3천만 원, 조합원 출자금 1,0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는 내가 제일 과세를 받는 거죠. 오. 좋은데요?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냐면 새마을금고에서 고금리 특판 예금하니까 네. 오픈런 행사가 열리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막 7%짜리들 파니까. 네. 예. 근데 거기에서도 세금도 이제 15.4%가 아니라 1.4%. 1.4%. 농어촌 소득 특별세만 냅니다. 예. 원래 15.4%라는 게 소득세와 농어촌 소득 특별세가 합해져 있는 거예요. 예. 원래는. 예.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이자 소득세 통칭해서 쓰는데 여기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죠. 14%를. 예, 그렇죠. 예. 저율과세 상품 이거 많이 이용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많이 이용하시죠. 많이 하셔야 되고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세요. 이거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가입하실 땐 여러분 항상 예금자 보호 한도에서 네. 예, 하는 금융기관에 한 개씩 나누어서 하시는 게 좋죠. 네. 예. 또 이제 우리가 저율과세 상품, 절세 상품이라고 불리잖아요. 예. 예. 여기가 지금 완전히 엄청난 바다가 열리잖아요. 예. 예. 여기 이제 또 남아 있는 게 ISA인데 ISA는 좀 성격이 좀 여러 가지 성격이 복합되어 있어요. 절세 상품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계좌예요, 계좌. 네. 이 계좌라는 걸 잘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계좌라는 건 뭐냐면은 한 상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상품을 동시에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일을 담는 과일 상품 바구니 같은 네. 거다. 이걸 계좌, 영어로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 ISA는 19세 이상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어요. 네.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근데 단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이 많으신 분들을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러니까 내가 1년에 이자나 배당으로 받는 돈이 2천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네. 직접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던 사람들은 가입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15세 이상도 가입은 해요. 소득이 있으면. 근데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런 상품들은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 이거는 연간 2천만 원까지고 최대 5년까지입니다. 2월이 가능해요. 내가 뭐 1년 차에 1,000만 원밖에 못 넣었으면 그 다음 날 3천만 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5년까지 다 해서 모두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은 예전에 혹시 소득공제 장기펀드, 재형저축 같은 거 가입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옛날에 가입했었거든요. 요것들은 이 상품에 가입해 있으면 요 한도만큼 빼줍니다. 네. 5천만 다 못 넣는 것 이런 것이 있으신 분. 그래서 내가 혹시 소득공제 장기펀드 아주 갖고 계시거나 재형저축 아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한도만큼 빠진다. 네. 총 1억 원에서 그거를 아셔야 되고 또 이 상품의 세 번째 특징은 투자 대상 범위가 가장 넓다. 네. 아까도 계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주식, 채권, 파생상품 이를테면 우리가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곧버스 같은 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뭐 좀 별로 추천하지 않는 ETF긴 한데 이런 것들은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가입할 수가 없어요. 퇴직연금에서는 위험하다고 분류하기 때문에. 근데 ISA 계좌에서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펀드 ETF 전부 다 가입할 수 있어요. 네. 단 한 가지가 안 돼요. 해외 주식은 안 돼요. 해외 주식은 펀드는 되는데 네. 해외 주식은 ISA 계좌에서 매매할 수 없고 ISA 계좌가 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 계좌로. 네, 계좌를 매매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직 금융 투자 과세가 아직 지금 국회 통과가 아직 안 됐는데 지금은 국내 주식을 ISA 계좌로 매매할 때 메리트가 있는 건 배당주밖에 없거든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금융 투자 그 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IS로 아마 주식 매매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일반인도 다 15세 이상 뭐 다 되잖아요. 15세 이상은 이제 소득이 있어야 되고 소득이 있는 19세 사람은? 이상은 다 되고. 예. 예. 소득이 있으면 예, 되는 15세, 거예요? 15세 이상도 되는 거죠. 예. 예. 은행에 갑니까? 모든 곳에 가도 돼요. 증권사 이제 증권사 가요. 가도 그래서 되고 IS 은행 계좌를 트겠습니다. 예. 터요. 터요. 네. 터요. 트고 이제 그럼 무슨 땡땡땡 계좌 하나가 나와 있죠. 예, 예. 그 계좌를 통해서 연간 2천 최대 1억을 이제 넣어요. 5년까지. 5년까지 예. 이제 1억을 넣습니다. 5년 예. 동안. 그리고 이제 그 뭐 2천이든 1억이든 가지고 주식도 했다가 ETF도 했다가 채권도 살수 있고, 예. 그걸로 저금도 예. 저축도 할 수도 있고. 예, 뭐 펀드도 가입할 수도 있고 예금 예. 적금도 넣을 수 있고요. 그런데 예.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이거예요. 그게 ISA 계좌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제 상품, 예. 뭐 저율과세, 세금 혜택이 있다는 게 ISA 계좌잖아요. 예. 뭔 혜택을 줍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라는 거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A라는 상품 일반적인 경우에는 A라는 상품을 가입해서 내가 이익이 났어요. 뭐 이자를 받았어요. 예. B라는 상품에 펀드에 가입했는데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럼 나는 B 상품이 손해 봤더라도 A 상품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죠. 내야죠. 예. 근데 IS의 계좌는 그렇잖아요. 손실과 이익을 다 합해요. 연간으로 그러니까 만기 때까지 만기 때까지 다 합해버려요. 예. 합하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100만 원 따고 여기서 50만 원 잃었으면 합해서 결국 내가 딴 건 50만 원밖에 안 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50만 원에 대해서만 내가 세금을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S의 계좌가 다른 상품보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런 통산 제도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통산 제도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건 IS 계좌는 통산 제도가 있다. 네. 그러니까 손실과 이익을 합해서 최종 수익 갖고 얘기한다. 과정은 어떻든 간에.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이게 최대 만기 5년이거든요. 3년 이상은 의무 가입해야 되고. 그럼 내가 중간에 돈이 필요해. 네.
그럼 이거 다 우리 일반적인 금융상품 해약해야 되잖아. 네. 이건 해약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낸 돈은 원금은 인출할 수 있어요. 세금은 나중에 계산해요, 그럼? 그러니까 이익이 난 건 나중에 계산하는 거죠. 아, 근데 원금은 내가 중간에 뺄 수 있어요. 예. 이게 또 장점이에요. 그 보통 우리가 해약을 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 있는데 이 IS 계좌는 통산을 하고 내가 급전이 필요할 때는 내가 낸 원금은 인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이익 없이.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5년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도 되는 아니, 거 아니에요? 5년 만기로 5년 되어 있어요. 만기요? 만기로 그러면은 그 외국의 이런 제도들은 네. 그 기간 만기가 없어요. 네, 계속 뭐, 이연 아니에요? 예, 뭐 영국이나 일본도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냥 계속 곱니다 거기는. 근데 한국은 일단은 의무 가입이 3년 이상 지나면 내가 손해가 안 나는 거고 5년에 만기가 됩니다. 이건 자동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통산을 해서 다시 또 연장을 해야 돼요. 5년 예, 되면. 연장을 한다. 예. 그럴 때 매기면 세금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 다 합산했어요. 거기서 합산하죠. 예. 그럼 여기서 뭐냐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해 줘요.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네. 근데 2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15.4%가 아니라 9.9% 세금을 내요. 그리고 또 이건 뭐냐면 분리과세가 돼요. 분리과세가 되는 게 뭐냐면은 네. 다른 소득도 합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 합산하잖아요. 종소세 내는 예, 종합소득세. 예, 그냥 예. 거기서 끝나요. 여기서는 그냥 일찍 끝나는 거기 또 그런 장점이 있고. 예. 그런데 서민형 가입자형, 서민형이 또 따로 있어요. 네. 좀 복잡하시겠지만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그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에요. 2배 정도 더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400만 원까지 뭐가 수익이 났다. 그렇죠. 네, 이자가 났다라는 거는 이제 비과세를 빼고 그러니까 계산한다는 연봉이 거죠.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 네. 예. 그렇죠.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이 IS 계좌 트는 거는 어디서나 예. 모든 금융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뭐 세금의대 종합저축이라든가 다음 시간에 소개할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금융기관에다 다 만들어도 돼요. 네. 근데 이거는 한 금융기관에 한 개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선 5년간 1억. 예, 5년간 이뤄낼 수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내가 아니면 ETF 매매를 하고 싶다. 예. 그럼 이거는 은행 ISL을 이용하시면 안 되고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죠. 예. 증권사. 증권사로 가셔야죠. 어. 즉 그걸 중개형 ISA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이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현재 도입되고 있는 그 금융투자 소득세요. 이게 만약에 도입이 된다 그러면 네, 금투세. 아직 지금 논란이 굉장히 네. 많은데 이게 확정이 되면 이거 이를테 5천만 원까지만 그걸 딱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IS의 계좌로 하는 1억에 대해서는 이건 상관이 없겠죠. 네. 왜 분리과세가 다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제 생각에는 국내 주식을 좀 하실 그 금투세가 도입이 돼서 주식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예. 아마 IS 계좌에 2천만 원씩 매년 넣어서 1억을 채워놓고 1억은 여기서 운용하는 게 뭐 세금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지금 ISA가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가입을 할 수가 만기 연장을 하는 만기 거죠. 연장을? 근데 만약에 네. 내가 그때 연봉이 서민형 가입했는데 5년 시점인데 연봉이 올랐어요. 예. 그럼 또 이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일반형으로 넘어가거나 예. 그러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때 어떤 게 있었냐면 요 사이에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금융소득 종합세를 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럼 또 이제 그때 가입이 안 되는 거죠. 심사가 다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예, 5년 뒤에. 그럼 이제 ISA는 거기서 끝난 건가요? 여기서 이제 거의 끝났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ISA 제도는 특이하게 연금저축 계좌로 옮길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합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내가 3년 이상의 의무가입이라고 했잖아요. 네. 3년 뒤에 내가 2천만 원을 모았어요. 이 2천만 원을 내가 연금저축 계좌로 옮겨버리면 예. 2천만 원의 10%인 2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줘요. 연금저축 계좌처럼 연금 세액공제 해주시죠. 그 순간에? 예, 내가 넘기면 그 해에 이제 연말정산할 때 받으시겠죠. 잠깐만요. 그럼 ISA를 좀 하셨던 분들은 그쵸. 내가 2천만 원 만약에 모아놓고 예. 그럼 여기서 10%까지 10%인 200만 원은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을 2천만 원도 옮기면 예. 10%인 2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왜 해주는 거죠? 왜 연금저축 계좌로 합치라고 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세액공제가 또 생기잖아요.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예. 10%는 세액공제 10%를 받을 수 있고 또 나중에 이거를 내가 연금저축 계좌를 하게 되면 연금저축 계좌는 뭐가 됩니까? 나중에 이제 연금소득세 저율과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게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 ISA를 연금저축계좌로 옮겼을 때 이런 그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주느냐. 그러니까 목돈을 모아서 네. 이거 쓰지 말고 연금에 넣어서 노후생활 잘하라고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는 연금 쪽으로 계속 몰아야 그쵸. 실은 국민연금 외에도 사적 당연하죠. 사적 예. 연금 생활, 사적 구제죠 예. 일종의. 예. 이것도 이제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의 10%가 되려면 3천만 원까지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럼 지금 ISA가 제가 현황은 모르겠지만 정확히 꽤 되시는 분들도 되시죠. 그렇죠. 많이 가입하시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이미 채운 연간 한도가 2천이었으니까 또 아, 2월도 되고. 채우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아. 자산이 있으신 분들 하실 텐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뭐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이거 원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으니까 예. 최대한 능력만큼 연간 2천만 원이니까 예. 좀 넣으시고 급전이 필요하면 원금 빼서 쓰시면 되니까 예. 그렇게 이용하시기 좀 좋을 것 같아요. 하고 5년간 1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3년 동안의 의무가입이니까 3년 뒤에 내가 좀 여유도 있고 연금액 늘리겠다. 그러면 연금을 옮겨 놓으시면 또 세액공제 또 받을 수 있고. 예, 9.9%의 분리과세에다가 예, 분리과세에다가. 이렇게 했다가 예. 어느 시점에 본인이 그 연금으로 받으면 계좌 있다면 넘겨가면 예. 그 해는 10% 예. 세액공제. 그렇죠. 그 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3.3에서 5.5%밖에 세금을 안 내니까. 그 부분은 그 연금 계좌에 또 예. 소위 말하는 세금 혜택은 예. 오늘은 다 못할 것 같아요. 예. 다음 시간에 그럼 또 2부 다음 시간에 어떻게 갑니까 진행이? 그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게 뭐냐면 비과세, 저율과세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거 이제 공제형 상품이에요. 내가 낸 돈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나 저율과세는 내가 만기 시에 돈을 받을 때 하는 예. 거고 이건 내가 돈을 넣으면 예. 내가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자영업하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음. 돌려받는 거예요. 공제 개념으로. 네. 이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잖아요. 있죠. 예. 그렇죠. 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이를 네. 알아보고 네. 그리고 이런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 오늘 말씀드렸던 ISA와 연금저축계좌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의 질문은 IRP였었는데. IRP 당연히 여기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저축계좌에 IRP는 쌍둥이 형제처럼 따라갑니다. 쌍둥이 자매처럼 네. 아니 쌍둥이 남매처럼 남매로 가죠. 예, 쌍둥이 남매처럼 따라갑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예. ISA 연금저축계좌 IRP 예. 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품. 예, 그렇게. 거기까지 다 묶어서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요,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말 듣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그 요즘 파워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정리해놔서 사실 저도 파워블로그 하신 분들 거 보고 잘 읽고 왔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쫙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